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소방국어의 신홍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18년 10월 13일에 시행된 소방국어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소방 문제풀이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참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에 비해서도 2020년 좀 쉬웠고요. 자, 퐁당퐁당이죠. 자, 2018년은 시험을 두 번을 시험 본 해였죠. 전반기, 후반기라는 시험을 봤는데 좀 많이 뽑았죠. 자, 그런데 전반기, 후반기에서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좀 문제가 좀 다소 비슷했지만 다소 조금 쉬웠다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이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2018년 전반기까지는 문제가 다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2018년 전반기까지는 모든 문제가 다 보건 문제입니다. 보건 문제는 아무래도 기억에 호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험을 본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 1번 문제가 뭐였나요? 2번 문제가 뭐였나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물론 어떤 교수님들은 직접 시험을 보신 분도 있고요. 또 나이가 안 돼서 못 보신 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많은 문제를 정확한 문제를 취합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문법과 문학은 그나마 좀 쉬운 편이죠. 예를 들면 문학은 김소래 진달래꽃에서 역설법 나왔습니다 한다면 어떤 건지 아니까 바로 문제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문학은요. 또 고전 소설 중에 산문은요. 이런 수필은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특히 비문학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그냥 학생들 그냥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연날리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연날리기?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원은 말 그대로 복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정확한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 2018년 후반기부터는 이제 정부에서 그래 소방직도 이제는 물론 다른 직급은 2016년부터 다 공개가 2013년부터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소방직은 계속 미뤄오다가 2018년 후반기부터는 그래 우리 소방직도 문제를 공개할게요 했던 원년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후반기, 2019년, 2020년 문제가 가장 정확한 문제일 수밖에 없죠. 공개가 되었으니까. 그럼 그전 거는 문제들이 다 보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제가 여러분들 지금 풀고 계시는 그 문제지는 보건력이 그나마 가장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거의 100%는 일 수는 없겠지만 거의 완벽하게 보건을 했다. 완벽이라는 말을 뺄게요. 그래서 최대한 보건력을 높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많은 교수님들이 예상하기에는 원년해니까 문제를 공개한 원년해니까 어렵게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어렵다 안 어렵다는 상대적 개념이긴 하겠지만 물론 제가 이 기준은 공부를 1년 동안 착실히 공부한 학생의 기준입니다. 물론 6개월도 안 한 학생이 이 문제 풀면 어려울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 1년 동안 제가 하라는 대로 착착착 했을 때 반응을 물어보니 충분히 대비했던 문제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문제가 좀 다소 쉬웠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 상반기 때 나오지 않았던 유형들이 2018년 후반기에는 나왔다. 또 하나 특징이 되겠죠. 이것도 일반적인 어떤 순환의 원리입니다. 이 문제를 냈으니 다음엔 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문제를 안 냈으니 다음엔 낼 거야. 이런 형식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충실히 따른 해이기도 합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언어의 특성이네요. 바로 언어의 특성. 자, 언어의 특성인데 이거 여러분들 언어의 특성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 저를 되게 놀라워했던 그 문제입니다. 제가 정규 수업 때 이렇게 뭐라 그랬냐 그러면 기본 수업 때 언어의 특성 말씀을 드리면서 피터 빅셀의 책상은 책상이라는 소설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터 빅셀의 그 소설자가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주인공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책상을 양탄자로 바꾸고 그리고 거울을 금붕 어항으로 바꾸고 이렇게 막 놀이를 하는 거.
자, 이런 제가 예문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이 예문이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피터 빅셀의 책상은 책상이다 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필기하세요 하면서 제가 뭐라 필기해드리냐 그러면 피터 빅셀은 언어의 자의성을 활용했으나 언어의 사회성을 어긴 예다라고 제가 필기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 기본 교재. 근데 놀랍게도 이 1번 예문이 바로 비록 그 문학은 아니죠. 바로 문학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예문 그대로 출제가 됐던 거예요. 어디도 없는 예문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와우, 선생님 이전에 예문까지 맞추십니까?까지 얘기 들었던 그 지문이었어요. 그죠? 자, 뭐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만은 더 이상 말하면 또 제 자랑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바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보세요. 사물의 이름을 자신이 정한 다른 단어로 바꿔 부르기로 결심하였다. 자, 다른 단어를 불렀다는 것 자체는 자, 언어의 사회성을 어긴 거죠. 언어의 사회성은 뭡니까? 우리 약속이야. 말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지우개인데 이거 아주 금붕어라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는 사회인들의 약속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가 언어의 사회성인데 얘는 언어의 사회성을 어겼기 때문에 마지막 줄을 보세요. 영미 주변의 친구들은 영미의 말을 좀처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이 줄이 없었다면 이 답은요 1번에 2번과 1번에 4번이 답이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언어를 바꿨다는 것 자체는 또 언어의 무슨 성이죠? 언어의 자의성이잖아요. 언어는 개인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 이거 언어의 자의성 아닙니까? 그러면 이 1번은요. 좀 함정 문제가 2번과 4번이 함정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로 끝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글의 의도는 봐라. 언어는 바꾸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바꾸면 안 돼. 그럼 결국 무슨 성입니까? 약속이잖아. 언어의 사회성에 더 근접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옳다는 거죠. 다 시조 문제죠. 성상문의 시조인데 자, 사육신이죠. 사육신이면 당연히 누굴 비판하갑니까? 수양대군을 한번 까야죠. 그죠? 자, 수양대군을 비판하는 시입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어 있어. 낙낙장송은 뭐죠? 큰 절벽에 우뚝 솟은 소나무란 뜻이죠. 소나무니까 절개를 비유하죠. 낙낙장송 절개. 백설이 만곤건할제. 자, 흰 눈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찰 때 이 말입니다. 만곤곤 하늘과 땅에 가득 찰 때니까 이 백설이 뭐죠? 바로 간신배들 수양대군의 일파들을 얘기하겠죠. 자, 독야청청하리라 혼자 영원히 푸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개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박팽년 이분도 사육신이죠. 그죠? 자,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 까마귀는 뭐가 됩니까? 세모입니다. 바로 수양대군 일파들입니다. 눈비는 뭐죠? 눈비는 어떤 정치적 격변기, 혼란입니다. 자, 까마귀가 혼란기에 하얀 듯 검다. 그러니까 자기가 착한 척 하지만 나쁜 놈이다 이 얘기예요.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오랴. 야광명월이 뭡니까? 밝은 달빛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밝은 달빛이 뭐죠? 바로 그 지조를 지키는 충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신들이 밤이라 해서 어둡겠냐? 밤일수록 더 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밤이 뭐죠? 밤은 바로 시련, 고난이죠. 시련, 고난 속에 충신은 더 밝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님 향한 일편단심 고칠 줄이 있으랴. 유명한 구절이죠. 이 님은 누굽니까? 바로 단종이죠. 자, 단종 어린 조카를 유배를 보낸 그 수양대군의 폐륜 모습을 보고 여러 사육신, 생육신들이 그러니까 많은 충신들이 목숨으로서 절개를 갖다 바친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단종님은 단종입니다. 자, 1번 그러면 가의 백설과 눈비는 혼란스러운 시대 현실을 의미한다. 맞죠? 다 아까 세모 부정적 의미였으니까. 2번 독야청청과 일편단심은 삶의 태도입니다. 독야청청 항상 푸르게 지내겠다. 일편단심 한 마음을 갖겠다. 결국은 삶의 태도잖아요. 님을 향한 그죠? 지조죠. 3번 가의 낙낙종상과 나의 야광명월은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렇죠. 낙낙장성은 절개지조고 야광명월도 절개지조를 가진 충신들이니까 긍정적 이미지죠. 정답은 4번인데 가의 이 몸과 나의 님은 절개를 다짐하고 있는 대상입니까? 님은 대상이 맞죠. 님은 임금 단종이니까 단종을 향해서 제가 절개를 지키니 대상이 맞는데 이 몸은 뭐죠? 절개 대상이 아니라 절개를 지키는 주체죠.
난데 나는 절개의 주체고 당신한테 내가 절개를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몸은 절개의 주체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가 이게 좀 낯선 문제였어요. 이 뭐지 싶은 문제였습니다. 순우리말인 것. 자, 근데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차이를 낼 수는 있어요. 또 그동안 출제가 되었고, 또 저도 순우리말과 한자는 출제가 잘 되지 않지만 나올 확률이 높다고 내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생뚱맞은 단어가 나왔죠. 거미가 나왔어요. 거미. 거미가 고요입니까? 한자어입니까? 저도 좀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뭐지 싶었는데 다른 걸 보죠. 그럼 자 봅니다. 국경이 뭡니까? 나라국자죠. 그러면 국경은 벌써 나라국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나라국 경계경입니다. 나라의 경계. 그래서 국자니까 얘는 고요가 아니겠지라고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자, 3번 도시. 도시는요. 도자고 저자 시자, 즉 도시 도자에다가 시장 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 그러면 도시도 순수한 고요가 아니다. 뭐 도자가 도읍 도자, 도시 도자라는 걸 몰라도 왠지 뭐 도시가 길도자라고 인식한다 하더라도 한자는 한자니까. 그죠? 다음에 순식간. 자, 이게 좀 함정 문제를 넣었던 거죠. 순식간이 고요일까 한자일까? 자, 순식.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순이 깜짝이를 순자입니다. 쉬다, 쉴 식자고 우리가 사이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깜짝임이 쉴 사이. 그러니까 아주 눈 깜짝할 사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자인데. 근데 순식간이 좀 함정으로 봤습니다만은 그것도 사이간의 의미가 아닐까. 센스를 발휘하자면. 그러면 거미는 뭐냐면 거미는 순수한 고요예요. 원래 이 거미 한자가 뭐냐면 거미 지자와 거미 주자가 있어요. 지주라 그래, 지주. 우리 전혀 모르겠죠. 그죠? 하지만 거미는 원래 이게 학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미는 어떤 검다에서 거미가 나왔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거미는 줄을 걸어서 먹는다 해서 걸다. 그래서 거미란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검다와 걸다는 둘 다 우리 고유어니까 거미는 바로 순수한 고유어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산이 날 에워싸고 라는 시인데요. 산이 날 에워싸고. 이 산은 뭐죠? 바로 순수한 자연의 세계예요. 산은 순수한 자연입니다.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뭐죠? 바로 비슷한 문장 구조죠. 뭐죠? 바로 소박한 삶에 대한 다짐이죠. 그러니까 소박하게 살겠다 이 얘기입니다. 씨나 뿌리며 살겠다는 거죠.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쑥대밭처럼 살고 싶습니다. 뭐죠? 바로 자연 그대로의 삶이 되겠죠. 자연 속의 삶을 살겠다 이 말이죠. 다음에 산이 날 에워싸고 금음달처럼 사위어가는 모습. 자, 뭐냐면 금음달은 뭡니까? 점점점 달이 작아지는 거예요. 사위어는 뭡니까? 점점 불타다, 점점 없어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이 점점 불탄다, 금음달처럼.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죽음을 자연의 질서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억지로 더 살겠다가 아니라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지. 저 금음달처럼 어차피 내 목숨도 점점 사위어 가는 거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죠?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음달처럼 살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의 생리대로 자연의 이치대로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연 속에서 자연에 순응하며 살겠다는 게 이 시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1번 그래서 탈속적 세계를 드러내죠. 속세를 떠났죠. 2번 유산 통사구조. 통사구조란 건 통사는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유산 통사구조는 유산 문장구조가 돼요. 아까 우리 보세요. 씨를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자, 똑같지는 않지만 구조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유산 통사구조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화자는 자신이 소망을 산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특히 1년이 보세요. 1년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누가 얘기한 거죠? 산이 나를 보고 산을 딱 나를 에워싸고 야 인간아 너 씨 뿌리고 살아. 그냥 조용히 살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4번입니다. 화자는 절제된 감정. 자, 감정 절제를 맞죠. 아, 너무 보고 싶어. 아, 너무 사랑해. 너무 그리워. 이런 감정이 폭발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씨나 뿌리며 살겠다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냥 감정을 절제시킨 건 맞아요. 그런데 산과의 거리를 유지합니까? 산이 자연인데. 자연 속에 사는 내 모습이 왜 거리감입니까? 오히려 동일감이죠. 그래서 산과의 거리가 아니라 자연과의 동화.
상가의 동화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내용 전개 방식. 우리 소방지 절대 안 빠지는 문제죠. 내용 전개 방식. 딱 첫째 줄에 벌써 답이 나왔어요.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나눌 분자죠. 그러면 어떤 대상을 대상을 나누는 걸 우리는 얘를 구분이라고 하고요. 어떤 대상을 묶는 거를 분류라 해요. 하지만 요즘은 구분과 분류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모두 다 분류라고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분류가 되지 않고 1번 분류, 2번 구분이 나왔으면 당연히 구분이 정답이었겠지만 이거 제가 수업 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이제는 구분, 분류를 구분하지 않는다. 다 모두 분류로 취급합니다. 그죠? 근데 교재는 이거 둘 다 나눴지만은 제가 분류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 1번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6번 외래어 표기. 제가 외래어 표기는 워낙 양이 많지만 제가 몇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죠. 제가 몇 가지만 기억하면 다 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은 첫 번째, 외래어 표기법은 1의문은 1기호만 쓴다. 자, 그래서 제가 외래어 표기법 할 때 1의문은 1기호다. 그래서 그 대표적 예가 F는 자 히읗과 피읍이 있는데 히읗을 쓰지 않고 피읍을 쓴다. 1의문은 1기호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화이팅이 아니라 파이팅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아니고 얘다. 그와 같은 위치로 패밀리 주스 아니고 패밀리 주스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틀리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우리가 김밥 그 겉을 싼 은박지처럼 생긴 거. 우리 그걸 뭐라 그러나요? 호일이죠. 호일. 호일인데 원래 영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는 호일입니까? 포일입니까? 포일로 해야 돼요. 포일. 포일인데 우리는 그냥 호일로 쓰죠.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1의문은 1기호로 써라. 두 번째, 된소리는 쓰지 말라. 된소리, 그래서 재즈가 아니고 재즈다. 서비스 아니고 서비스다. 팔이고 아니고 팔이다. 그죠? 다음에 세 번째, 자조조주 쓰지 말라 그랬죠. 자, 조, 조, 주. 쓰지 말라. 그래서 텔레비전이 아니고 텔레비전이라 그랬다. 대신 자조조주는 못 쓰지만 슈는 쓸 수 있다 그랬죠. 슈. 그래서 슈퍼라 그랬어요. 자, 이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번 카페 아니고 카페입니다. 카페. 된소리 쓰면 안 돼요. 된소리. 카페입니다. 카페. 카페. 다음에 비전. 자조조주 쓰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비전입니다. 그냥 전이 아니고 전입니다. 그리고 재즈 맞죠? 4번 슈퍼가 아니라 슈퍼. 원래 영어식 발음은 수지만 미국식 미국식 발음은 수지만 영어식 발음은 슈입니다. 우리 보통 영어식 발음을 원칙 하기 때문에 슈퍼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는 문제였습니다.